고려가 건국된 10세기 초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국제질서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나라가 난립하는 5대 19개 혼란기였다. 북방에서는 거란이 남북국 시대의 한 축인 발해를 멸망시켰고 남국 신라에서도 각지에서 지방 호족들이 난립하며 군웅할거의 후 삼국시대가 펼쳐졌다. 이 시기에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며 민족을 하나로 통합한 이가 고려 태조왕건이다. 고려 태조왕건이 활약하던 동시대에 후당과 후진에서 활약하던 왕건립이라는 인물이 있다. 이 왕건립의 생애가 태조왕건의 모습과 유사하여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왕건립은 대주자사, 진주절도사, 평로절도사, 청주절도사, 로주절도사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권력을 휘두른 인물이다. 또한 왕건립은 후진으로부터 산서, 하북, 산동을 점유하여 잘 다스린 공으로 임치왕, 동평왕, 한왕의 자기를 받았다. 왕건립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왕건이 하나의 국가를 세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심스러운 추정이지만 후대의 사가들이 고려 태조왕건의 대륙에서의 활동 내역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기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구호대사는 철저하게 왕건과 왕건립을 다른 사람으로 기록했다. 평로군 절도사 검교태위 겸 중서령 임치왕 왕건립을 동평왕에 봉했다. 왕건립이 받은 자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왕건립의 주요 활동 무대가 하북성과 산동성 일대였다는 것이다. 임치와 동평은 현재의 산동성에 위치한 지역이고 평로는 하북성에 있던 지역이다. 그런데 북송 시기에 편찬된 책부원기에는 왕건립이 곧 고려 태조 왕건과 동일 인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책부원기를 편찬한 왕음약은 평로절도사 왕건립을 왕건으로 기록하고 그를 임치왕, 동평왕 그리고 한왕에 봉했다고 기록했다. 송나라 역사학자가 왕건립과 왕건이 동일 인물이라고 증언한 것이다. 이달에 평로절도사 왕건을 임치왕에 봉하고 2년에 동평왕, 5년에 한왕에 봉했다. 책부 원기를 지은 북송의 왕음약은 왕건립을 태조 왕건과 같은 인물로 인식했다. 같은 내용에 대해 구호대사는 왕건립이라고 기록했고 책부 원기는 왕건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태조 왕건과 왕건립을 동일 인물로 추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왕건이 후진의 인질로 보낸 종친 왕인적이라는 인물 때문이다. 고려사에는 후진이 왕인적을 돌려보냈다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후진이 우리나라의 볼모인 왕인적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구호대사에는 왕인적의 귀환을 요청한 주체가 청주절도사 왕건립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청주절도사 왕건립이 글을 올려서 고려국에서 인질로 와서 수기하고 있던 왕인적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그대로 하였다. 왕건의 종친인 왕인적을 고국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구호대사에서는 청주절도사 왕건립이 한 것으로 기록했고 고려사에는 태조 왕건이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왕건립과 왕건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마찬가지로 책부원기에도 구호대사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런데 책부원기는 왕건립을 태조 왕건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호대사의 기록을 앞의 내용과는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다. 후진고조 천복 3년 8월 청주에서 왕건이 즉위하고 글을 올려 고려국에서 인질로 와서 수기하고 있던 왕인적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기를 청하여서 허락하였다.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인 한치윤도 왕건립을 왕건이라고 보았다. 한치윤이 편찬한 해동역사는 방점을 사용하여 글자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방점은 한 문장을 끝마치는 마지막 작업으로 또 다른 문장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다. 청주에서 왕건이 즉위하고 글을 올려서 고려국에서 볼모로 와 수기하고 있던 왕인적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하였다. 해동역사는 책부원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청주 왕건 립의
다음에 방점을 찍어 청주에서 왕건이 고려의 왕위에 올랐다고 서술한 것이다. 왕건립은 산동 청주에서 고려를 개국하고 삼한의 왕인 한왕이 되어 후진으로부터 여주와 심주를 할양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절도사 왕건립에게 소위군절도사를 수여하고 한왕에 봉했다. 요주와 심주를 할양하여 소위군에 속하게 했다. 왕건립은 본래 요주 사람이다. 참고로 후진이 왕건립에게 할양했다는 요주와 심주는 산서성 동남부에 위치한 곳이다. 이 지역인 산서성 여우연에 고려수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정리하자면 태조 왕건은 산동과 하북에서 고려를 개국하고 후당에게 요주와 심주를 할양받은 후 형식상 절도사와 한왕을 수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태조 왕건은 고구려 출신으로 요동 지역에 위치했던 고구려 후예였다. 이는 왕건립의 활동 무대와도 일치한다. 후당의 명종은 태조 왕건을 고려국왕으로 책봉하고 부인인 유씨를 하동군 부인으로 책봉하는 조서를 보냈다. 하동은 황하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산서성 일대를 말한다. 그런데 책봉 문서 중에 당시 고려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지명이 나타난다. 그대를 책봉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쪽 복례산을 아득히 바라보고 도야를 돌아보며 생각을 기울이니 마음은 제수를 따라 흘러가오. 경은 장강과 회수 유역의 번성한 명문거족으로 창해의 웅번이요. 문무의 제주로 그 땅을 다스렸으며 충효의 절이로서 교화의 풍속을 받아들였소. 제수는 대륙의 4대 강 중의 하나로 하남의 제원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산동성 지역으로 이어지는 강이다. 장회무족이란 장강과 회수 일대의 명문거족을 일컫는 말이다. 이 지역은 고대부터 회이라고 불리는 동이족의 터전이었다. 회수라는 이름도 이 지역에 많이 살았던 회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장회무족은 고려왕실이 동이족 가운데 명문거족이라는 뜻이다. 송나라가 고려 성종을 책봉한 985년 조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다시 언급되어 있다. 늘 백제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장강과 회수의 족속을 영원히 번창케 하시오. 사서는 태조 왕건이 회수 유역의 번성한 가문으로 해상 호족이라는 것과 함께 산서, 하북, 산동을 점유했던 강국의 지도자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고려 태조 왕건과 왕건립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역사적 연구와 자료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